네, 오늘은 부모 영역 코칭 네 번째 시간으로 경쟁심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심이 많은 아이들이 좀 욕심이 많고 호전적이고 다투기를 잘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이런 어떤 문제 행동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경쟁심의 문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도하는 편이 이 아이의 경쟁심을 어떻게 보면 성취 욕구라든지 건강한 자기 발전의 발판으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나치게 경쟁하는 아이들, 지나친 경쟁심을 보이는 아이들을 보니까 모든 활동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경쟁에서 지면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죠. 그래서 질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규칙을 바꿔버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뭐랄까 이렇게 페어 플레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항상 이겨야 되고 항상 자기가 유리해야 되고 이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지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잘 남들보다 못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살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급하게 부모님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 질 수도 있어. 이렇게 화내고 규칙 바꾸고 그러면 너랑 놀이 못하지. 뭐 이런 거. 참지 못하고 화내고 그러면 친구들이 너랑 안 놀아주지. 이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아이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자꾸 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이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걸 아이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 부모님이 답답해 여기고 우리 애기는 아빠도 그렇지 않고 엄마도 안 그런데 누구 닮은 걸까요? 왜 이럴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질 수도 있어. 이거보다는 이 아이도 자기가 질 수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겼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어머니가 도와주는 거죠. 너 이거 졌어? 그러면 다음에 이기려면 이번에 왜 어떻게 졌는지 그거 알아야 되는 거야. 너가 계속 이기는 경기를 하려면 이게 진 이유를 알아야 돼. 이제 그런 거 하면서 뭐 이기는 것들을 더 도와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뭔가 게임을 하거나 이러는 거에 자꾸 지면 아버지랑 왜 오목두기 하다가 아버지가 번번이 너무 이겨주셔가지고 배우고 있던 아이가 자꾸 지니까 속상해가지고 결국 울고 뒤집어지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보면서 왜 애를 울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러고 멋쩍게 웃고 이랬지만 이런 식의 멋쩍은 시간을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장난으로 했던 어떤 것들이 자꾸 쌓이면 아이가 그게 성품으로 성격으로 인성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에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오목두기를 가르쳐주는 그 아버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제 이길 수 있는지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서 아빠가 이거를 이렇게 두면 아빠가 이기는 건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한테 뭔가 이기는 한수를 가르쳐주고 보드게임 할 때도 아이한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저희가 이제 보드게임을 가족들하고 이제 놀이 시간에 같이 할 때는 아이랑 뭐 엄마가 편을 먹는다든지 아이랑 아빠가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를 그냥 이겨버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조력으로 아이가 선생님을 이기는 이런 경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코치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아이 도와서 저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제가 아이랑 편을 먹어서 이제 아이가 이 경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편을 바꿔서 이제 아버지랑 아이랑 하고 어머니랑 저랑 해서 또 저희가 져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내가 누군가와 함께 협력해서 또는 어떻게 하면서 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누군가의 조력으로 내가 이겨봤어 이런 경험을 하고 여유가 생기면
내가 이제 내 실력을 내가 알겠어 라는 어떤 여유가 생기면 지는 것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져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너는 맨날 이렇게 이기려고만 해? 그 아이가 아마 충분히 자기가 유능하다고 자긍심을 느낄 만큼 자기 경험을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망하기보다는 이 경쟁하고 싶고 경쟁에서 내가 좀 이렇게 만족하고 싶은 그 아이의 욕구를, 이 배고픈 욕구를 해소시켜주고 그거를 위해서 이 아이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대로 규칙을 어기는 거는 이게 적절하게 경쟁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경쟁하는 방법으로 바꿔주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아이의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을 뛰어넘는 높은 기대 수준을 제시받아서 항상 이런 불만이 있을 때 아이는 지나친 경쟁하는 아이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주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할 때는 사실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만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이 이 아이를 만족해 주니까 아, 내가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래서 주변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면 이게 좀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자기 이미지도 좋아지는데, 이 주변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자꾸 실패하고 거기에 못 미치고 그런 불만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높은 기대 수준을 이렇게 제시받았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 같은 경우는 100점이 아닌 건 나한테 시험지 보여주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아, 그래, 내가 100점을 맞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좌절을 해서 너무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변의 높은 기대 수준은 아이가 더 좋은 성취를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동네 1등이에요. 그 동네 1등, 항상 1등. 예. 뭐 이게 그 성적표에 1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 2는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1등. 이런 아이는 그 주변의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죠. 더 많은 걸, 더 높은 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아이한테 기대할 것이고, 이제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1등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에서 2등을 하게 됩니다. 예, 다른 아이가, 생각지도 않은 아이가 1등하고도 놀라는 결과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생각지도 않게 경계도 안 했는데 2등으로 밀려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는 3학년 고3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고2를 다시 다니게 돼요.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자신의 성적표에 2등이라고 써 있는 거를 1등으로 고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은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이 사람은 항상 1등이었고 그리고 1등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성적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사실 뭐 지금 당장의 이런 경쟁이 아니라 더 큰 경쟁, 예, 더 큰 도전, 이런 걸 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린 나이에 그 아이가 느끼는 충격과 이 좌절은 그만큼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다 아는 내용을 다시 공부할 만큼 이 친구한테는 강력한 충격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뭐 고3을 다시 다 올라가고 본인이 원하는 항상 1등을 끝까지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가기는 했는데 이 아이의 인생이 그 이후에도 계속 순탄하고 발전적이진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일정하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덕목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학업과 이게 공부로만 경쟁을 해서 그것밖에 1등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참 자신이 우수하게 생각하는 그 영역이 아닌 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허술한 사람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삶의 균형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어떤 아빠와 엄마가 되지 못하고 좋은 어떤 사람이 되지 못해서 사회에 부적응을 해서 오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어려움들, 삶의 궁극적인 영역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경쟁은 좋은 것인데 이 경쟁을 잘 다루고 그걸 성취를 위한 또 성공을 위한 어떤 소스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장을 위한 어떤 주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칼은 유용한 도구인데 칼을 잘 사용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유용하게 안전하게 칼을 사용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건 필요한 감정인데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관심과 인정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막 경쟁합니다. 사실 주변의 관심 또는 인정이 필요 없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관심과 인정이 잘하는 것과 열심히 한 것 모두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걸로도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할 텐데 잘한 결과 위주에 대해서만 관심과 인정이 주어졌을 때에는 사람들이 너무 결과에 집중된 나머지 지나치게 정말 매너 없게 또 아름답지 못하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이기는 거 여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어떤 그 방식으로 집중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에서 지게 되면 자신은 가치 없고 사랑스럽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경쟁에서 지게 돼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가치가 있고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 사랑받는 어떤 존재라는 부분에서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인식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왜곡된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한 과도한 왜곡된 해석이 이제 희석이 되고 또 성숙한 어떤 가치 기준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것을 잘못된 그 거부당할 것이라는 그 어떤 잘못된 해석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 경쟁에서 지면 내가 어떤 힘이 없으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나를 매력적으로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주제 때문에 아이가 지나치게 이렇게 경쟁을 하고 마치 그것만이 내가 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식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 그리고 어떤 것들이 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식인가 다각도에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삶의 면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생각의 확장 인식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변 어떤 그 피드백이 바뀌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끔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경쟁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경쟁을 부추겨서 아이가 경쟁하는 경우도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어머니는 또 왜 이렇게 아이를 놓고 경쟁할까? 나는 왜 이 경쟁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흑백 논리처럼 이렇게 아주 뭐랄까 이런 OX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경쟁으로 치닫게 될까 이런 어떤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내적인 어떤 문제들을 좀 살펴보는 것들을 하는 것도 아이와 함께 어떻게 보면 최종의 성공적인 어떤 성취 지향적인 어떤 결과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한 번은 그 부분을 다듬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도할까요? 일단은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도를 하는 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너무 이겼니?
전리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이겼는지, 왜 내가 이 점수를 받게 됐는지, 왜 이런 결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또 그걸 다듬어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곳에서 내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또는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에서만 그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만족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공부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것처럼, 이런 결과 위주의 사고방식은 사실 그릇된 결과로 이르게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적절치 않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중요하고, 하지만 결과만 중요한 건 아니죠. 과정도 갖고 있는 그런 가치와 중요성을 아이에게 잘 지도했을 때, 아이가 이기고 지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어떠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함께 했는가를 결정하는 데도, 그 아이가 가치를 가지고 그 시간을 누리는 데에도 아이는 이제 눈을 뜨고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수행을 진보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실천하는 방법이겠죠. 아, 너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너 이만큼 발전했구나,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왜 100점 아니면 가지고 오지도 마, 이건 결과 위주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제 80점을 받았는데, 그것이 예전에는 60점 받던 아이가 80점 받았다면 좋은 성적 받은 거죠. 그래서 야, 너 많이 열심히 했구나. 20점이나 성적을 올렸네.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하면 그 아이는 노력에 대한 결과가, 점수 자체는 흡족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자기한테는 지금은 꽤 이런 희망을 주는 점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그 더 발전하기 위한 그 다음의 노력들을 또 할 수 있겠죠. 또 발전 정도에 따라서 아이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너 정말 그 노력했고, 그리고 노력한 것이 너도 느껴지고 뭐 엄마 아빠한테도 느껴지고, 그리고 이 정도 변화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이번 시험에 대해서, 또 이번 경쟁에 대해서, 이번 시합에 대해서 만족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지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또래와 관계 형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 구성을 할 때에도 이제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사실 지는 거 뭐 이게 기쁘게 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이렇게 기쁘게 지고도 기쁜 사람을 잘했다고 또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지는 걸 무엇보다 싫어하는 아이를 또 너무 자주 질 수밖에 없는 아주 경쟁이 치열한, 또는 너무 우수한 그룹에 이 아이를 집어넣게 되면 아이가 번번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지는 경험을 할 테니까 그 집단 안에서 이 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경쟁하는 아이는 너무 우수한 아이들이 많은 곳에 이 아이를 이렇게 가게 해서 그 아이가 그 안에서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특목고, 뭐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과학고를 나오고 이제 그 정말 이게 잘하는 아이들하고 많이 이렇게 부딪혔던 아이들 중에 아, 나는 꽤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잘한다는 소리 좀 들었는데 학교에 잘하는 애들만 다 모아놨더니 자기가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오는 어떤 좌절감, 또 이렇게 무력감, 이런 것들을 너무 어린 나이에 경험한 나머지 잘 처리하지 못하고 그 좋은 어떤 다니고 싶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학업에 대한 의욕이나 열정은 점점 더 식어가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아이들 보게 되는데, 어떤 아이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그 경쟁이나 치열한 경쟁 안에 이 아이를 집어넣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 이런 것을 격려할 수 있는 거, 누가 했는가, 왜 했는가,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에 가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이 아이들을 생각을 확장시키고 시야를 넓히는 그런 과정을 같이 함께 한다면 아이가 결과 위주의 경쟁에서 이제 과정도 고려할 수 있는, 하지만 결과를 무시하지 않는, 이게 적절한 균형 잡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어떤 의미 있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지나치게 경쟁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